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9일 경진 14번째 기사 1399년 명견문 1년 도흥, 유운 등과 더불어 내정에서 격구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9일 경진 15번째 기사 대사원 조박의 아들 조신원에게 상복을 벗고 회양공의 딸에게 장가들라고 명하다. 대사원 조박의 아들 조신원에게 상복을 벗고 회양공의 딸에게 장가들라고 명하고 대간 장물을 불러 말하기를 조신원이 장차 회양공의 딸에게 장가들 터이니 비록 어미상중이라도 윤문순호의 예로 말리지 말라 하니 대간이 간하여 맞이 않으므로 나가라고 명하였다. 회양공은 이방간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9일 경진 16번째 기사 오돌이 만호 동소로가 왔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첫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어서 사진이 일어나 눈을 뜰 수 없었으므로 지척의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두번째 기사 영백 민재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보내어 안태할 땅을 징엄하여 고찰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세번째 기사 전대 군신의 자치를 보기 위해 고려사를 바치도록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가 여러 공우가 환시와 더불어 내정에서 격구하느라고 떠드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사관 이 경생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격구하는 일 같은 것도 또한 사책에 쓰는가 하니 이 경생이 대답하기를 인군의 거동을 반드시 쓰는데 하물며 격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전대 군신의 행사한 자치를 보고자 하니 고려사를 바치도록 하라. 지 춘추관사 조박이 고려사를 바쳤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네번째 기사 태상왕이 무안군 이방번의 옛집으로 이어하려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다. 태상왕이 무안군 이방번의 옛집으로 이어하려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였다. 대간이 상언하기를 이방번의 옛집에 어찌 거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그 글장을 태상왕에게 아뢰게 하였으나 태상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상언하였다. 지금 태상왕께서 무안군의 옛집에 이어하려 하시니 대소신료들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 말하기를 태상왕께서 사제에 나가 거처하시고 전하께서 궁궐 안에 편안히 계시는 것이 실로 미편하다 합니다. 전일에 대간이 아랜 바가 지극히 자세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고식적으로 태상의 뜻을 따르는 것만으로 효도를 삼지 마시고 대간이 아랜바를 우선으로 받아들이어 태상왕의 이어하시려는 마음을 그만두게 하시고 뜻을 받들고 예를 다하시어 큰 효도를 곡진하고 온전하게 하소서.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그 글장으로 태상왕에게 아뢰니 태상왕이 노하여 말하였다. 호령진퇴는 인군의 한마디에 있는 것이다. 만일 말하기를 늙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길 수 없다고 한다면 대간과 백관이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다음날 대간이 예골하여 다시 청하여 맞이하느니 임금이 환관 박영문을 시켜 태상왕께 고하기를 보왕께서 만일 사제로 나가서 거처하시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나가서 거처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니 제가 이 때문에 깊이 부끄러워합니다 하니 태상왕이 그 말에 감동하여 이어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북문난을 열어 왕래를 통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5번째 기사. 각도 감사에게 사미를 주지 않고 실직에 따라 반록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6번째 기사. 배 타는 격군에게 사관의 예에 의하여 직책을 주다. 배 타는 격군의 직을 처음으로 주었다. 경상도 수군 절제사가 청하기를 배 타는 격군은 염간 한까치 천한 자가 아니니 사관의 예에 의하여 직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7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강을 끝내고 내정에서 격구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8번째 기사. 구방장, 장가물 등 5인에게 원료를 비로소 주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9번째 기사. 축성관원과 여러 절제사 휘하에게 첨슬작을 주었다. 이때 유후사의 성과 신도의 궁성과 외성을 모두 새로 쌓았다. 첨슬작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자기인데 실직이 아닌 자함으로 주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10번째 기사. 박만으로 중추원 부사를 삼았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11번째 기사. 정한공이 겸판상서 사사의 사면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12번째 기사. 경기 좌도 처인의 겸관인 쌍부현을 혁파하여 도로 수원부에 붙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13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박자안이 도내의 성군에게 상으로 벼슬을 주고 급전하는 등의 일을 없애고자 고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14번째 기사. 길진 도진무 신분을 보내어 수주 올량합 만호 68 8화와 오음해 오도리 만호 동맹가첩 모가와 다보수 올적합 등에게 수를 하사하였다. 수주는 종성의 옛 이름이고 688화는 유파이손을 말하고 오음해는 회령의 옛 이름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15번째 기사. 대사은 조박이 진언하기를 격구하는 우리는 다만 기운을 통하자는 것이니 과도하게 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16번째 기사. 조박이 임금이 격구 즐기는 것을 근심하여 말하다. 논어의 전료를 읽어 마치니 조박이 아뢰었다. 논어 한 책은 모두 성인의 말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날마다 숙독 완미하여 성인을 본받으시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 않사온데 하물며 한나라이겠습니까? 옛날에 송나라 정승 조보가 평일에 1등글이 오직 한 질뿐이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는데 죽은 뒤에야 논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일에 전하께서 항상 격구하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는데 인구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으로 가지는 것이 크니 경각 사이에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할 수 없거든 하물며 유희이겠습니까?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30일 신축 첫번째 기사. 화성이 항수 제2성 서쪽에 있었는데 간격이 5치나 되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이민 첫번째 기사. 왕흥을 개성에 안치할 것을 명하다.
초하룻날에 백관이 골문 밖에 반열을 지어서 있었는데 전 문화평리 왕흥이 말을 타고 지나쳐 바로 골문에 이르렀다. 문화부에서 이를 탄핵하여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궁금은 신민이 마땅히 공경하여야 할 곳이요 조정은 국가에서 함께 높이는 것입니다. 전 문화평리 왕흥은 한갓 광망한 사람으로서 위조 신씨에 빌붙어서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고 두 번이나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나 다행히 용서를 입었으니 더욱 마땅히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백관이 모두 골문에 모였는데 왕흥이 마음대로 말을 타고 지나쳐서 곧장 골문에 이르렀으니 조정을 능욕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헌사에 내려 그 직첩을 회수하고 그 이유를 국문하여 멀리 외방에 귀양 보내소서.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정탁으로 풍해도 도 관찰 출적사를 삼았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정안궁이 판상서사사를 사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이민 네 번째 기사. 황간의 벼슬 풍계를 없앨 것을 문화부에서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문화부에서 상소하여 황건의 작지를 없앨 것을 청하였는데 소는 이러하였다. 신이라는 것은 인군의 큰 보배입니다. 나라는 백성으로 보존되고 백성은 신으로 보존되니 백성에게 신을 잃고서 능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신 등이 지난번에 삼가 한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천총을 더럽혔는데 환자의 벼슬은 높아도 산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조관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한 가지 조건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청납하심을 입어서 중외에 보고하여 한나라의 신민들이 모두 전하에 관하는 것을 따르는 미덕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시부에서 조관의 작업을 받아서 가선대부에 이르고 또 금교를 받아서 높기가 가정대부에 이르러 그 수가 많기가 거의 50명이나 되고 조관을 겸한 자도 간혹 있습니다. 신등은 두렵건대 간하는 것을 따른다는 이름은 있으나 간하는 것을 쫓는 실상은 없으니 백성에게 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명기의 남용이 장차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한결같이 전날에 받아들이신 바에 의하여 그 내시부의 조관의 작업을 받은 자는 유사로 하여금 그 직첩을 회수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황간의 제수는 다만 내시부에만 허락하고 금교는 일절 없애버리소서. 맹인 유대원은 이미 환자가 아닌데도 또한 그 대열에 있으니 성조의 벼슬을 임명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게 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니 보궐 황희가 말하기를 신등이 상소하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검교의 관직이 너무 많으니 깎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환관으로 여러 궁전에서 일한 자가 심히 많은데 내시부의 관직은 한도가 있다. 그러므로 녹관 이외에도 또 금교가 있는 것이다. 또 맹인 유대원은 비록 내시부의 일을 얻었으나 일찍이 내게 공이 있었으니 직첩을 거두지 말도록 하라. 가선대부는 종이품이고 금교는 연말 선초에 정원 이외의 사람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벼슬을 줄 때 그 벼슬 앞에 붙이던 칭호, 이는 실직이 아닌 허직이었다. 태조실록 1권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렸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이민 6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갑사 봉사의 벌로서 배를 물리니 임금이 돌려주게 하다. 헌부에서 갑사 봉사의에게 포를 징수하니 임금이 유사에 명하여 현부의 서리와 사령에게 각각 장 100대씩을 때리고 수군에 충당하게 하고 봉사의에게서 징수한 포를 돌려주게 하였다. 지문화부사 조영무의 조긴과 중랑장 봉사의의 회음하였으므로 헌부의 서리와 사령이 묶어서 사헌부에 이르렀고 그 부녀에게까지 포 50필을 징수하였다. 조영무가 노하여 대사원 조박을 면대하여 꾸짖고 또 임금에게 여쭌 것이었다. 정족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이민 7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만류하였으나 재령에 친히 제사하려 하다. 장차 재령에 제사하려 하며 문화부에서 상소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참찬 이거이가 선영에 성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곧 감격하여 재령에 참배할 뜻이 있었다. 장차 그가를 움직이려 하니 문화부에서 아뢰었다. 전하께서 재령에 친히 제사하고자 하시니 효승이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인군이 선조를 받드는 도리는 봄, 가을로 조상의 사당에 수리하고 시식을 드리는 것뿐이니 이 행차를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므로 낭사에서 대궐들에 나와 두세 번 청하였다. 재령은 신의 왕후 한시의 능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이민 8번째 기사. 태상전에 조회하고 재령의 행차함을 고하고 드디어 유후사로 갔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2일 개축 첫번째 기사. 밤중에 뭇까마귀가 대궐 위에 날아와 울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2일 개축 두번째 기사. 서성군 유원정의 졸기. 유원정은 문무에 특이한 재능이 없었는데 벼슬이 제보에 이르고 개국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였었다. 전시의 연고로서 순군옥에 갇혔었는데 태상왕이 그 죄를 용서하고 인하여 승지 노석주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유원정은 처음부터 조금도 안면이 없었는데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였으니 그 공이 가히 알만하다. 정승 조준이 그 책임을 사양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전씨는 유원정의 사위이고 태조 7년 7월에 순릉의 문제로 옥사를 일으켰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4일 을묘 첫번째 기사. 묵까마귀가 궁성 북쪽 소나무에 모여 쥐족이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4일 을묘 두번째 기사. 임금이 노루를 쏘아 잡아서 사람을 보내어 태상전에 달려가 바치게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5일 병진 첫번째 기사. 묵까마귀가 경복궁을 빙빙 돌았고 다음 날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5일 병진 두번째 기사. 노비 변정의 잘못으로 좌산기 권담을 강릉에 유배하다. 좌산기 권담을 강릉에 유배하였다. 처음에 문화부에서 변정도감사 전조생이 오결하였다 논액하고 상소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다. 그 소를 헌부에 내려 핵실하게 하니 헌부에서 전조생에 판결한 것을 곱게 여기고 도리어 낭사 권담을 탄핵하여 강릉으로 유배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직시켰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5일 병진 세번째 기사. 송경으로 도읍을 옮길 의도를 은연중에 말하다 유사에 이르러 수창궁에 나아가서 부건에 올라가 좌우 근신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고려 태조의 지혜로서 여기에 도읍을 세운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었겠는가 하였으니 드디어 송경으로 도읍을 옮길 뜻이 있었던 것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목성이 헌원성 좌각을 범하였는데 간격이 이치쯤 되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뭇 까마귀가 궁성 북원에 모여서 울었다.